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87번 문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사가 이제 업무를 한대요. 그 자격을 1차에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럼 우리 관리사는 즉시 취소 사유가 있었죠, 그죠? 뭐가 있었냐면 거짓이나 부정으로, 그죠? 뭐를 한 사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그죠? 또 대여한 사람, 또 이중 취업한 사람, 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3번이 잘못된 게 3번은 즉시 취소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잘 안 한 거잖아요.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점검을 아예 안 했대. 그러면 처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 2회차 같은 경우는 2번 내가 만약 점검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6개월. 3번 위반했을 때 취소. 아셨죠? 근데 거짓으로 한 경우, 거짓말로 한 거죠.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6개월, 세 번째는 취소. 제가 뭐를 넣어놨냐면 그래서 3차 위반 시 취소라고 해가지고 해설에다가 넣어놨어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즉시 취소는 아니다. 다르다. 세 번째 갔을 때 취소다. 세 번째. 그렇죠? 이런 내용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8번입니다. 88번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소방시설법에서 관리업의 업무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근데 관리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예를 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또 소방시설 관리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제대로 유지관리, 유지를 하죠, 유지.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 여기가 보면 소방시설 등의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설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공사업, 그죠? 여기서 보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설업 쪽에서 우리가 하는 업무고 관리업 쪽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관리업의 업무 내용은 점검 및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도 좀 특이하죠, 그죠? 한 번 더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추후에 설치가 된 걸 유지 관리하는 거죠, 그죠? 자, 관리업자 지휘 승계 요거 며칠 이내에 한다고요?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맞습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그 사유도 나중에 꼭 한 번씩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인수한 자, 인수자 또는 합병. 맞습니까? 또는 이제 승계한 사람으로부터 인수한 자, 또 이제 합병도 나와 있고. 맞습니까? 또는 경매나 환가 이런 것도 나오죠. 나중에 가보면. 그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30일 이내 누구한테 신고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죠? 정답 몇 번? 4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0번. 관리업의 등록. 자, 잘 보셔야 돼. 관리사의 등록인지, 관리업의 등록인지. 관리업은 회사죠. 관리사는 자격증이다. 그럼 관리업의 등록, 회사의 등록이네요. 그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여기 갔을 때 거짓이나 부정 제가 들어간다 그랬고, 그리고 결격 사유 들어가죠. 대여 들어가죠. 그러니까 관리사에는 이중 취업이 있지만 여기는 이중 취업이 없다. 없다. 그죠?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거짓 부정 들어가 있고 대여 관리업자가 피성년 후견인이니까 요거 뭐야 여러분들? 결격 사유죠. 그죠? 그럼 자체 점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들어가 있지 않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3차 이상 했을 때 취소해. 3차 이상 시 취소. 네, 거기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설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91번입니다. 소방용품을 내가 판매
또는 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의 기준이 아닌 것은. 그럼 제가 이제 어떤 소방용품이 있으면 소방용품을 판매도 못하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도 못하고 공사에 사용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걔가 이제 뭐였냐면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죠? 맞습니까?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또 임의로 뭐한 경우? 변경한 경우. 이런 내용 들어가 있었죠? 맞나요? 그리고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 안 한 경우. 그죠? 그래서 지금 가보면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닌 게 지금 들어가 있죠. 성능 검증에 대한 건 따로 없더라. 그죠? 요게 이제 기출문제에 가보면 한 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요건 꼭 알고 계셔라. 요 내용은. 자, 92번. 요 똑같은 내용이죠. 형식 승인에 대한 내용 중 가로 속 내용이 옳은 것은.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은 뭐를 못한다? 판매 못하죠. 그죠?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도 못하죠. 판매 못하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도 못하죠. 그죠? 또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한 내용이고. 그래서 가로치기 문제입니다. 가로치기 문제. 자, 93번.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에 관하여 옳지 않은 거. 자,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식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을 갖추고 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돼. 항상.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을 청장이 실시하는 제품 검사를 꼭 받아야 하고요. 여기 가보면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능, 얘를 우리가 형상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형상등을 얘기하는 이 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시를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고 고시는 누가 정한다? 항상 청장이 고시합니다. 청장. 그죠? 이런 문제도 문제로 한번 풀어보면 좋습니다. 옳은 보기 한번 정리하시고 틀린 보기 한번 정리하시고. 형식 승인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다. 94번. 다음 중 소방용품 형식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여기 갔을 때 자 1번 가볼게요. 1번. 판매 목적으로 물분무해들을 제조할 때 소방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식 승인 물품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 갔을 때 얘 있어요. 제가 소방용품 알고 계시라 그랬죠. 종류. 맞습니까? 그래서 뭐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들,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들에서 쭉 나와 있었죠. 거기에 물분무 헤드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뭐만 들어갔다? 스프링클러 헤드만 들어갔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소방용품에 가보면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들어가 있는데 소화설비 구성품에 물분무 헤드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관 선택 밸브는 소방용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형식 승인 받아야 되고요. 맞죠? 그리고 소방용품을 형식 승인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요거는 벌금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3년에 3천. 요거는 하나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및 성능 인증의 업무를 우리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기술원에 제가 위탁한다 그랬죠. 그죠? 기술원에 위탁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해설에 가보면요. 페이지 143페이지 가보시면 문제 26번. 네, 이런 것들 하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소방용품은 다 뭐를 받아야 된다? 뭐를 받아야 된다?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형식 승인 받는 내용 중에 웬만하면 소방용품은 다 형식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얘는 제외한다. 최근에 요게 한번 이게 되게 숨어있는 기준이거든요. 네, 요게 한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얘는 뭐한다? 제외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1번이 답이고요. 자, 청문 대상은 무조건 암기하셔야죠. 그죠? 청문 대상은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청문 대상이 아닌 거. 자, 지금 시설법상 물어보는 거. 왜냐면 시설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다 이제 시설법상 청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 다 시설법상 청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격증에 대한 취소 정지는 대부분 다 들어간다 그랬죠. 청문회. 왜냐면 위중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관리사 자격의 취소 정지. 관리업도 취소 정지 들어가 있죠. 우수품질 인증에 이게 취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특이하다. 취소만 들어가 있다. 자격 정지 없습니다. 여기는. 소방용품 성능 인증에 취소. 여기도 정지 없어요. 취소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요거 들어가 있다 그랬죠. 소방용품에 가보면 형식 승인도 들어가 있다 그랬죠? 취소. 맞습니까? 형식 승인 취소. 그리고 요거. 맞나요? 제품 검사 중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맞죠? 그리고 우수 품질 인증의 취소 들어가 있고 전문기관의 취소 및 업무 정지 이런 것들 들어가 있다. 그럼 아닌 거 몇 번이다? 3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찾아보십시오. 위에 것들 보시면서. 그럼 여기 갔을 때 완공성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런 것들 없다. 정답 3번. 그러니까 이게 청문사에는 잘 세팅만 해두시면 뭐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틀린 거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7번. 다음 벌칙 중 그 부과 범위가 다른 벌칙은 그랬어요. 1번. 임시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관리가 잘 안 돼 있대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잘해라. 조치명령을 내렸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명령 잘 안 돼 있으니까 야 잘해라. 마찬가지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대요. 잘해라. 조치명령. 자, 이런 조치명령은 시설법상에 다 얼마예요? 무조건 3년에 3천입니다. 됐죠? 자, 근데 거기 4번에 가보면 4번에 소방시설 폐쇄 차단을 했대.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행위만 해도 5년에 5천이에요. 이거 제가 꼭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행위를 했으면. 그죠? 근데 이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상해에 이르렀을 때 만일 상해에 이르렀다. 폐쇄 차단의 일에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또는 사망을 했다. 그럼 조금 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벌금이 가중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7년에 7천. 여기가 10년에 1억. 그죠? 이런 것들 조금 잘 정리를 또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행위만 하면 5년에 5천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부과 범위가 다른 건 1, 2, 3번은 다 똑같은데 얘 혼자 다른 거죠. 다음 98번. 다음 중 3년 3천 벌금으로 오른 거. 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았대. 요거 대표적인 3년에 3천이죠. 그죠? 해설에 가보면 제가 대표적인 것들 넣어놨어요. 또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 받은 자 이런 것들 좀 잘 보십시오. 그리고 4번에 가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에 가보면 형식 승인이나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한 사람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고 됐죠? 그래서 이건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1년에 1천짜리예요. 나머지는 다 1년에 1천짜리입니다. 아셨죠? 1년에 1천짜리도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관리사 있죠? 관리사, 대여. 요거 다 1년에 1천입니다. 관리사증을 대여했대요. 또 둘 이상의 업체 취업했대. 이중 취업. 그러니까 취소도 되고 벌금도 무는 거야. 징역이나 벌금. 그죠? 되게 센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9번. 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를 제대로 보고를 안 했대요. 요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요건 문제 답으로 한번 보시고요. 요건 제가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했다. 그럼 과태료 얼마다? 300. 그래서 제가 300짜리를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설법 문제예요. 100문제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 말고도 이제 뒤쪽에 기출문제 가면 이제 기출문제 갔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어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훨씬 잘 풀려요. 아셨죠? 앞에 있는 문제 잘 풀어보시고 뒤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라고. 대부분 다 겹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법, 예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예방법은 한 50문제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예방법 문제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되게 정해져 있죠.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 중심으로 또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트 3 예방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법상 용어의 정의.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는, 이 예방법 용어의 정의는 한 번도 아직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요번에 나왔어요. 그죠? 제가 언젠간 나올 거다. 무조건 준비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중요한 용어의 정의만 딱 넣어서 4개의 정리를 해가라 라고 해서 문제를 하나 만든 거니까. 예방이란 화재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얘기한다. 예방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복구 등의 활동을 얘기한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도 문제로 한번 냈었죠. 대응까지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복구는 따로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런 게 시험 문제 내기 좋으니까 제가 문제로 이렇게 하나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 화재 예방 강화지구란 시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 이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뭐 청장이나 본부장, 서장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데 예방 강화지구는 제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화재 안전 조사란 청장, 본부장, 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 조사, 문서 열람, 보고 요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재 안전 조사라고 얘기한다. 요번에 시험에 이걸 화재 조사 이런 식으로 바꿔서 틀린 걸 찾게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었죠. 화재 안전 조사입니다. 화재 조사는 완전 다른 거예요. 화재 조사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화재 조사법에 들어가 있고 화재 안전 조사는 화재 예방법에 들어가 있고. 됐죠? 그래서 청본서. 근데 우리 청본서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관서장이라고 얘기한다. 관서장이라고 얘기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정의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이야.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는 예방법상 용어의 정의 꼭 정리를 해 가십시오. 됐죠? 자, 2번 문제 같이 볼까요? 2번 문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들의 수립, 시행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국가는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너무 기니까 그냥 기본계획이라고 하겠대요.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가 아니라 그랬죠. 이 누구다? 청장이다. 과거에는 얘가 국가였거든요. 시설법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예방법이 예전에 합쳐져 있었죠. 그땐 국가였는데 이게 청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청장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한다. 누구와 협의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들어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그래서 8월 말까지 협의하고 8월 말까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 수립을 한다.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날짜도. 날짜도 시험제 잘 나옵니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계획을 누구한테 통보해요? 중앙행정기관회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죠.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는 걸 정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이라는 걸 정해서 두 개를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럼 요거를 10월 31일까지 수립을 하고 동시에 얘까지 진행합니다. 아셨죠?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럼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1번이다. 제가 해설에 여러분들 세부 시행계획까지 다 정리해놨어요. 세부 시행계획까지. 그래서 중앙행정기관회장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를 받는다 그랬죠. 그럼 그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통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통보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 여러분들.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청장은 화재 예방법에 따른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을 하고, 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통보한다 그랬죠, 그죠? 날짜 잘 보시라고. 날짜. 그리고 여기 12월 말이 나오는데 지금 11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 시행 계획은 11월 말이 아니고 언제?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 아셨습니까? 청장에게 통보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정리를 또 해주셔야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 4번.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다음 중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화재안전조사는 아까 정의에서도 봤듯이 누가 실시한다? 관서장. 그러니까 이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한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문서 열람하고, 그죠? 보고해라. 보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 그냥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이 건물에 불이 나진 않을지, 또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죠? 그러면 소방관서장이 가서 하는데 자기들끼리 가서 해도 되지만 본인들보다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술사라던가 또는 관리사, 이런 사람들 대동해서 갈 수 있다 그랬죠. 돈을 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이거 꼭 알려줘야죠, 그죠? 맞습니까? 통지를 하고 뭐 우편이라던가 전화, 전자메일,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이런 것들을 꼭 통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도 해야 되고, 요거 7일 이상 공개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재안전조사 연기를 신청하고 싶다. 내가 만일 이거 너무 내가 그날 못할 것 같아. 연기를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며칠? 3일. 그죠? 5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잘못됐죠. 관계인이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참여할 수 없을 땐 청본서에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유야, 사유. 근데 연기 사유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또는 질병, 출장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재난, 질병, 출장 맞습니까? 또는 서류가 없는 경우, 또는 공사했을 때 건물이 뭐 증축이나 용도 변경 공사를 했을 때 내가 가서 볼 게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또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이거 방금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럴 때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유가 꼭 있어야 돼. 점검이 불성실, 불안전. 그쵸? 아무 때나 내가 가가지고 야, 나 그냥 심심하니까 왔어. 안 된다고. 본부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부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 조건으로 가면 누구는? 그렇지. 맞죠? 개인의 주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긴급할 때로 한정이 되죠. 이런 것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화재안전조사 실시 사유 있죠, 사유. 요거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멘트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뒤쪽에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6번 화재안전조사에 대하여 옳지 않은 거. 자, 비슷한 거에 다 공개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알려줘야 돼. 근데 이거를 구두가 아니고 뭘로? 꼭 서면으로. 이거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분을 교부한 경우엔 그렇지 않다. 다만 기준이 있다라는 거. 관계인에게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결과서의 부분, 그러니까 결과서를 그냥 한 장 복사 떠서 줬다라고 하면은 굳이 구두로 서면으로 통지 안 해도 된대요.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 가능하다 그랬죠? 연기도 가능하다. 근데 끝나기 전에 연기 사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 즉시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었죠. 이 결과 통지 꼭 알고 계십시오. 서면 통지입니다. 서면 통지.
됐나요? 정답 2번. 네. 문제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런 것도 충분히 풀 수 있다. 7번. 자, 요게 사유죠. 요 사유는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다 읽어보십시오. 언제 실시를 하냐, 조사를.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잘 안 될 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화재 안전 조사를 할 때 개인의 주거로 사용하는 용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 이런 식으로 거기 가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해설에. 그리고 사유를 제가 7가지를 넣어놨는데, 그죠? 1호부터 7호까지. 그럼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한 경우. 요거 넣어놨고요. 아까 여기 보기에 있었죠? 요거 같이 밑줄 치면서 여러분들 오는 거야. 거기 밑줄 제가 쳐놨어요. 쳐놓긴 했지만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 또 두 번째, 타법에서 얘를 하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 화재 안전 조사를 하도록 법령에서 정해놨대. 아셨죠? 그러면 해야 돼, 가서. 화재 안전 조사를. 당연한 거죠, 그죠? 요거는.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라는 걸 이것도 뒤에서 했어요. 뒤에서 할 거예요. 얘를 제대로 안 받았대. 불성실, 불안전. 그죠?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또는 행사. 행사가 있는데 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실태 점검이 필요할 때. 맞습니까? 또 화재가 자주 발생했대. 쌩하거나 또는 뚜렷한 장소. 그죠? 이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한다? 화재 안전 조사를 한다. 그죠? 그리고 재난이나 기상 분석을 했는데 재난 또는 기상 분석을 했는데 위험도가 너무 높대요.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보면 쭉 읽어봤을 때 여기 3번에 가보면 왠지 맞는 것 같거든? 행사. 그죠?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좀 공부만 하셨던 분이면 왠지 점검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3번. 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사유도 막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요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8번. 제가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그래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조사 대상을 뭐 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을 하기 위해. 맞죠? 화재안전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그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포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잘 보셔야죠. 7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그죠?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돼요? 관서장이 됩니다. 네, 관서장이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위원 있죠, 위원. 어디 갔어? 이게 위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위원은 이런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문제로 보겠습니다.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할 수 있죠. 소방 기술사 할 수 있고요. 기술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사도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석사 가능하고요. 석사. 그리고 소방 관련 업무에서 5년 들어가 있고, 기사는 없어요. 됐나요? 요거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다 경력은 5년 들어가 있어요. 5년 업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2년이라고. 나머지는 다 맞다고요. 위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를 풀 때 또 쉽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는 얘도 있어요. 얘하고는 좀 다른데 이름이 뭐예요? 화재안전조사단. 이름이 뭐라고? 화재안전조사. 이 위원회랑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직접 얘는 대상만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이 조사단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50명이네.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관서장이 꾸려요. 이것도 관서장. 요거 예전에 제가 두 가지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거니까. 근데 조사단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보통 위원회가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얘가 더 중요하다. 위원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10번. 화재안전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면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조치명령은 누가 내려요? 원래 하는 사람이 내리겠죠. 그죠? 관서장. 그죠? 그래서 해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손실을 입었대. 조치명령에 따라. 그럼 조치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은 두 사람이 하는데 청장과 시도지사. 이거 알고 계십시오. 청장과 시도지사.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11번 문제는 청장과 시도지사가 한다. 근데 손실보상 시 뭘로 보상을 한다? 그렇지. 시가로 보상하더라.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또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이게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고, 이거 청장이나 시도지사예요. 왜 대통령의 동그라미 쳤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재안전조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내용이 이제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예방조치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예방조치 하면 또 뒤에 이제 예방법 내용이 어차피 예방조치 내용이 제일 많거든요. 그 예방조치만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뒤에 이제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그러면 또 공사업법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하시자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11번 문제까지 풀고요. 우리 12번은 좀 쉬었다 갑시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